내 이름은 정순이다. 65해를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사람은 체면으로 산다는 것이다. 남편이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다. 홀로 아들 영호를 키워 장가 보내고 이제는 손주까지 안겼다. 그 긴 세월 동안 내가 붙잡고 살아온 건 오직 하나, 체면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다들 말한다. 큰댁 어머님은 기세가 다르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시원했다. 남편 없는 과부라고 무시당할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버텨온 세월이었으니까. 그런데 내 며느리 미정이 영 마음에 차지 않았다. 겉으로는 얌전한 척 예예하지만 늘 뭔가 감춘 듯한 눈빛이었다. 내 눈이 괜히 매서운 게 아니다. 사람을 보는 눈만큼은 자신이 있었다. 특히 부엌 일을 할 때면 더욱 그랬다. 뭔가 어색하고 서투르고 자신 없어 보였다. 처음엔 새댁이라 그런가 싶어 참고 넘어갔는데 시간이 갈수록 의심이 커졌다. 이번에 우리 집이 잔치를 열기로 했다. 손주 지호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기념이라며 아들이 제안했다. 마을 사람들을 불러 제대로 대접하자는 거였다. 어머니, 이번 기회에 동네 분들께 인사도 드릴 겸 잔치 한번 크게 해봐요. 영호의 말에 나도 흔쾌히 동의했다. 잔치를 열면 우리 집 위세도 보여줄 수 있고 며느리 솜씨도 마을 사람들 앞에서 점검해 볼 수 있을 테니까. 잔치 사흘 전부터 준비가 시작됐다. 나는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 서서 이정에게 이것저것 지시했다. 파 좀 잘게 썰어라. 저렇게 크게 썰면 사람들이 흉본다. 저는 기름을 넉넉히 부어야 노릇노릇해지지. 그걸 아직도 몰라? 김치찌개는 신김치로 끓여야 맛이 제대로 나는 거야. 미정은 매번 똑같은 대답만 했다.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고분고분한 척하면서도 어딘가 시큰둥한 기색이 역력했다. 내 속은 터져나가는데 정작 당사자는 별것 아니라는 듯 했다. 저 애가 어디 가서 얘 체면을 구기면 어쩌나. 그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다. 잔치 당일 아침 마을 안악들이 도와주러 들어왔다. 이런 게 바로 시골의 미덕이다. 남의 집 잔치라도 너나 할 것 없이 발벗고 나서는 것 말이다. 아이고 큰댁 며느리 수고 많으시네. 김 여사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다. 나는 씩 웃으며 받아쳤다. 아휴, 수고는 무슨. 솜씨가 없어서 내가 다 고생이야. 그래도 며느님이 있어서 좋으시겠어요. 우리는 혼자 다 해야 하는데. 글쎄 말이야. 있는 둥 마는 둥 하니까 사람들이 킥킥 웃었다. 나는 기분이 시원했다. 이런 농담 정도는 시어머니의 특권 아닌가. 그런데 미정이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다. 손에 든 물을 썰다가 잠깐 멈춘 것도 놓치지 않았다. 그래, 꼬우면 잘하지 그랬어.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더욱 신이 났다. 점심 무렵이 되자 마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웃음소리,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까지 그야말로 흥겨운 잔치판이었다. 상차림도 제법 그럴듯했다. 나물 몇 가지에 전, 찌개, 밥까지. 물론 대부분은 내가 직접 손본 것들이었지만 아이고 이번에도 잔치가 성대하네. 음식 솜씨가 예술이야. 사람들의 감탄사가 이어졌다. 나는 겸손한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흐뭇했다. 다 우리 며느리 솜씨라고요. 큰 소리로 말하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미정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만 숙였다. 속으로 피식 웃었다. 사실은 내가 다 한 거지만 며느리 이름을 내세워줘야 체면도 서는 법이다. 이것도 시어머니의 아량이라고 할 수 있지. 막걸리가 몇 순배 돌고 나니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다. 사람들의 입도 점점 풀리기 시작했다. 큰댁 어머님, 며느님 복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요? 글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전 같지 않아서 틀김에 평소 속내가 스르르 올라왔다. 게다가 사람들이 맞장구를 치니 더욱 기세가 등등해졌다. 우리 며느리 말이다. 김치도 제대로 못 담가요. 작년에 담근 건 다 썩어서 버렸다니까. 하하, 아이고 그래도 배우면 되죠 뭐. 맞아요. 처음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색하게 웃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다. 어머니! 미정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쳤다. 왜 매번 저를 이렇게 웃음거리로 만드세요? 순간 잔치판이 조용해졌다. 내 피가 거꾸로 솟았다. 사람들 앞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대든다니. 뭐? 인연이 어디서?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보다는 당혹감이 컸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으니까. 그때 옆집 박 여사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이고 내가 지난번에 봤는데 며느님이 마트에서 김치 사오는 걸 봤는데. 뭐라고? 순간 내 귀가 번쩍 열렸다. 맞아요. 저도 봤어요. 큰 김치통 들고 오시던데 그때 시장에서 파는 것 같던데요. 다른 아주머니도 거들었다. 순식간에 잔치판의 시선이 모두 미정에게 쏠렸다.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도 바빠서 그만. 그럼 담그지 말든가. 왜 담갔다고 거짓말을 해? 내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속에서 뭔가가 확 치밀어 올랐다. 그동안의 의심이 한순간에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어머니, 제발. 제발은 무슨 제발이야? 사람들 앞에서 나한테 소리나 지르고.
잔치판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웅성거리는 소리만 남았다. 며칠 후 딸 선영이가 집에 찾아왔다. 엄마 잔치 때 무슨 일이 있었다며? 동네가 온통 그 얘기뿐이던데. 나는 빙그레 웃으며 차를 따라줬다. 내가 뭐 틀린 말이라도 했냐? 며느리가 김치 사다 놓고 자기가 담갔다고 한 게 다 드러났잖아. 선영이의 눈이 동그래졌다. 정말이야. 아이고, 그럼 엄마 말이 맞았네. 나도 늘 언니가 좀 이상하다 생각했거든. 그러게 말이야. 내 눈이 괜히 매서운 게 아니지. 소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내가 의심한 게 틀리지 않았다는 게 증명된 셈이니까. 그런데 엄마, 언니가 많이 위축돼 보이던데. 위축될 만도 하지. 거짓말한 게 들통났으니. 하지만 선영이의 말에 마음 한구석이 조금 무거워지기도 했다. 며칠 후 손주 지호가 학교에서 돌아와 물었다. 할머니, 엄마가 김치 못 담그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이에요? 아이의 맑은 눈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다. 잘못은 아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잘못이지. 엄마가 거짓말했어요? 그게 말을 흐리다가 다시 단호하게 말했다. 지호야, 어른들 일은 복잡한 거야. 엄마가 할머니한테 솔직하지 못했던 거지.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 순간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미정의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다. 순간 마음 한편이 찔렸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틀린 건 틀린 거니까. 마을 회관에서 열린 부녀회 모임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다. 큰댁 어머님 그때 김치 얘기 정말이었어요. 나는 당당히 대답했다. 그럼요. 내 눈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역시 어른 눈이 정확하네요. 맞아요. 며느리라고 다 믿으면 안 되는구나. 사람들이 웃으며 맞장구 쳤다. 나는 속으로 통쾌하게 웃었다. 체면이 다시 서는 느낌이었다.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풀리는 것 같았다. 집에 돌아가니 이정이 조용히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다. 예전처럼 대꾸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할 일은 하고 있었다. 그래, 이제야 며느리 역할을 제대로 아는 거야. 그날 밤의 생각. 그날 밤 혼자 부엌에 앉아 김치를 꺼내 먹었다. 매콤한 맛이 속까지 시원하게 뚫고 들어왔다. 창밖을 보니 며느리 방에 불이 켜져 있었다. 아마 손주 숙제를 봐주고 있겠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김치야 사서 먹든 담가 먹든 그게 뭐가 중요한가? 중요한 건 정직한 거 아닌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정직함도 중요하지만 체면도 중요하다. 특히 시골에서는 더욱 그렇다. 며느리는 시어머니 눈을 속일 수 없어. 내 눈은 틀리지 않았어. 그렇게 중얼거리며
김치 한 젓가락을 더 떠먹었다. 매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면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잔치판에서의 소란, 사람들의 웅성거림, 며느리의 창백한 얼굴. 하지만 결국 진실이 승리한 거 아닌가. 내가 옳았다는 게 증명된 거니까. 그 후로 며느리는 더욱 조용해졌다. 예전처럼 말대꾸도 하지 않고 시키는 일은 묵묵히 해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눈썰미 좋은 시어머니라고 불렀다. 그럴 때마다 속이 시원했다. 그런데 가끔, 아주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정말 내가 옳았던 걸까? 하지만 그 생각이 드는 순간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체면의 문제였으니까. 그리고 나는 체면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체면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정순이라는 사람이니까.